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돈돈 스튜디오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진입니다. 오늘따라 이 간극이 좀 더 멀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아니 뭐 지인분께서 뭐 많이 갈굼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서 그래도 항상 마지막만 있었어요. 볼매라고. 볼매시래요. 그래서 저요? 네. 저 볼매 아닌데. 지금 그 형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저 모르겠지만 처음 보자마자 매력적인 스타일인데. 그래요? 제가 근데 여기서 말을 잘 못하겠는 게 네. 뭔 말만 하면 쇼츠로 다 나가가지고 편집해주세요. 네. 없었던 일로. 네. 아니 진짜 실제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게 카메라 꺼졌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대장이에요.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저 진짜 많이 혼납니다. 아니. 우리 알겠습니다. 원팀이 돼야 돼요. 네, 제로섬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라서 좋고 미장도 좋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프라이데이 후라이데이. 모닝입니다. 프라이데이. 자, 일찍부터 저희랑 들어오셔가지고 인사 나누시는 일찌매님 반갑습니다. 마치 BJ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미장부터 체크하고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다우존스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3%대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뭐 또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하면은 어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조금 많이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전체적으로도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뭐 엑스덴탈, 뭐 페트롤리움이나 대부분 에너지와 같은 네. 종목들이 8%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잠시 후에 네. 오늘 어마어마한 분이 아. 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과장님이 좀 떨린다고 했는데 말을 시작부터 이렇게 더듬으실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좋았던 뉴스는 좀 더 길게 갑시다. 나스닥이 지금 3거래일째 상승폭을 더해보면 지수단에서 무려 8%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춤을 한번 추고 가야 되는데 춤을 추고 싶지만은 아쉽다고요? 아니야, 춤을 추고 싶은데 약간 그루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아직 몸이 굳어가지고. 자, 그러고 이제 나스닥의 상승을 좀 보면은 유가 이슈에 이제 지수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것 같다는 흔들리진 생각이 않았고.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이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러시아가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했다고 얘기가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 오늘 아침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부는 납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쉽게 말해서 음. 러시아한테 이제 달러로 이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뭐 시티은행이 대리인이긴 한데 일단은 그에 대한 얘기는 해주진 않았지만 계속 어제 아마 우리나라 시장 오후부터 계속 그런 부분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신뢰성이 좀 없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계속 조금 의아해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조금 반응을 해줬다는 부분, 뭐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기사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들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또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맞아. 전화를 할 오늘 예정이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통화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제 이슈가 또 나왔던 게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와, 네. 뭐 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인도도 또 러시아를 또 결제 시스템을 일단 도와주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무기 거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인도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이다 보니까 러시아 쪽과의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이제 결제 시스템을 좀 완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어제 기사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로 따지면 아직까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 겨루기가 완화되는 느낌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호재 아닌 호재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미장을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도 상승을 했지만 오늘 네. 중국이 이제 선전적으로 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했던 부분이 오늘 일부분 봉쇄 조치가 좀 풀리기로 했습니다. 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요즘에 자동차 가격을 계속 인상하는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오면서 카플레이션이라고 일단 부르긴 하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대략 이제 전체적으로 440만 원까지 좀 가격 인상을 또 하게 되면서 좀 그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좀 클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그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반도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동차 가격이 올라지면 수요가 줄면은 그럼 이게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정말 단편적이네요. 그냥 잠깐 이제 예. 그동안 자동차 수요가 계속 많았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이 시기에 자동차 그럼 가격이 과장님 같으면 400만 원 오르면 지금 차 살 거 안 살 거예요? 전 안 사죠. 사실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소주나 이제 우리는 라면 가격 같은 경우에야 뭐 10% 오른다고 해서 안 사 먹지는 않겠지만 네.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대가 크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빠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도체 공급 대란이 큰 만큼 그에 네. 대한 부분이 조금은 진정될 수 있지 않나라고 제 생각을 잠깐 해봤죠. 이렇게 또 소비 스타일이 나옵니다. 저는 이상하게 큰 돈은 그냥 써지는데 작은 돈이 아깝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택시비 그리고 OTT 결제하는 거. 전 넷플릭스 결제하는 게 왜 이렇게 아깝죠? 그래서 결제하지 않고 친구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넷플릭스가 강력하게 제재를 계속 출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나왔던 게 어제 아마존에서 네. MGM을 인수를 했습니다. MGM 오. 회사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사 회사인데 실제로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OTT를 그쵸. 하고 있죠. 뭐 MGM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제작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유명하다고 하고 있는 배너 쪽으로 했었고 옛날 영화 쪽으로 많이 했던 제작사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스베가스 호텔이 유명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격투기 시합 유명한 시합 하는 장소 대부분 근데 MGM 호텔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지도가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이런 영화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89억 달러인가 이쯤으로 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EU에서 좀 승인이 났나 봐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시장 같은 경우도 제작사들 어제 안지나 에너도 오셨지만은 이제 좀 이제 제작사 이제 미디어 쪽으로 해서도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응은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인수를 해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뭔가 러브콜이 한국에도 또 진출을 할 수도 있는 오.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OTT 결제를 안 한다 했지만 저는 한 4-5개 정도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 저 상황. 하나만 빌려주세요. 일단 그건 따로 얘기. 이렇게 안 괴롭히면. 철벽남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워낙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만큼 굉장히 파워가 커졌던 부분인 만큼 네. 이제 그런 대형 회사들이 이런 그런 제작사 같은 인수 영향이 계속 앞으로도 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관심을 좀 가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 자세한 이야기는 어제 안지나 애널리스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또 볼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됩니까? 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네. 오시덴탈 페트롤리엄 이게 미국의 좀 거대 석유 회사인데 네. 워렌 버핏이 어제 1,810만 주에 대한 매입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오.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석유 가격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를 여기는 워렌 버핏이 또 한 번 더 이제 재차 이제 인수를 했다는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최근 저 주가도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장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해 보겠고요. 오늘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